지금부터 2024년 1월 붕어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붕어교육의 순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현정 박사님께서 에로스에게서부터의 욕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박사님은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학기 때 한번 서보고 이 자리에 다시 섰는데 이번에는 제가 교수님한테 쫄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는 20분을 말씀드렸는데 30분 정도 간단하게 지금 이 주제가 에로스로부터의 알무입니다. 그 주제로 우리 붕어교육을 시작할 텐데요. 사실 이 원고는 제가 한 2년 전에 썼던 원고예요. 지금 채미한테 원고를 제가 쭉 다 해놨거든요. 근데 안 갖고 오네요. 아무튼 가지러 갔습니다. 원고를 받으면 이 강의하는 내용은 PPT는 굉장히 집약된 내용이라서 좀 제가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고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에로스로부터 알물 주제로 삼은 이유는 저희는 이제 한의학교 선배들이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연구 주제로 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찾아가면서 다시 의미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붕어교육을 준비하면서 초대한 손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제가 우리가 흔히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지식에 대해서 명증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반면에 이렇게 사상적이거나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삶과는 좀 괴리되어서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마리의 검정 까마귀를 발견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까마귀가 검은색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철학이라던가 사상이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녹아져 있는 그 지점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어적인 차원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또 철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철학을 광고를 한 거고요. 알모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주제로 에로스로부터 알미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알물 에로스로 설명하는 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에로스를 다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왜 에로스일까? 하필이면 사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에로스는 무언가가 육체적인 측면도 있고 성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데 왜 에로스로 선생님이 주제를 선정했을까라는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문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을 갈망하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나죠. 인간이죠. 그쵸? 인간은 그렇다면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알미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 교수님께서 주로 강의하시는 주제가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으로부터 알미 나타나거든요. 여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소크라테스 글은 다 플라톤이 쓴 글이죠.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가 욕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욕구하고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갖고 있지 않고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욕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망은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욕망을 하는 걸까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망을 하는 걸까요? 갖고 있기 때문에 욕망한다. 손 들어보세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망을 한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면 내가 틀렸나라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부모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흔히 결핍이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결핍을 있음과 없음이라는 경계에서 없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곤 하죠. 그렇다면 아름다움과 좋음에 대해서 결핍이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고 욕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예를 하나를 들게요.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욕망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교수님 강의를 듣든 어떤 강의를 듣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해는 내 안에 없는 것이라는 것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전달되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게 바로 이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결핍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욕망하는가? 나한테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지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이 결여된 것으로서의 이제 에로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로스를 측면에서 무언가가 내가 욕망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욕망의 대상에 대한 결여를 없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와 그것이 정말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욕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욕망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있다라는 그 사이의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무지에서는 무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바란다는 것조차 없습니다. 바라고 원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언가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욕망이라는 개념을 내가 결핍이라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면 욕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금은 내가 없지만 그 사이의 경계선에서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바랄 때 그렇게 얻게 되는 게 욕망이거든요. 플라톤은 이제 이것의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에로스의 그 기원을 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3페이지에 원고에 제가 써놨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페니아와 프로스거든요. 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스는 풍부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니아라는 가난, 나한테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페니아가 그런 결핍을 느끼고 결혼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찾으러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포러스예요. 그것처럼 단순하게 이것을 내가 에로스라는 것이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욕망이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고 받으셨으니까 왜냐면 이게 원고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한데 막연하게 듣는 것으로는 되게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에로스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제가 에로스를 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여된 것으로서의 에로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시된 게 플라톤의 그 향연에 써져 있는 그가 욕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욕구하고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갖고 있지 않으면서 욕구하고 사랑하는 것인가요? 라고 던졌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욕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내가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사이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없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욕구하지 않을 테니라고 지금 2페이지 맨 마지막에 제가 줄거져 있는데 표시되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없음에서는 그것을 욕구할 수 있는 연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왜 나한테 없는데 왜 나는 알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 존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장을 넘겨주시면 여기에 이제 욕망하는 존재 인간이 있죠. 1번에 지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써 있어요. 이게 흔히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인간이 나한테 없지만 내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이 좋다라는 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라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런 욕망하는 존재에 내면 작동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구나 그 욕망을 넘어서 가치 판단의 과정으로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죠. 그러면은 왜, 또다시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할까요? 그것을 왜 욕망할까요? 이 답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열망을 할까요? 그것을 왜 하고자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이 행복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즐거움이라거나 기쁨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지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가치 판단을 내가 이것이 좋고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에 나타나는 만족,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영원성이에요. 근데 갑자기 영원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잖아요. 에로스라고 사랑을 여기에서 욕망, 암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뭐 부모 간의 관계의 사랑, 우정 간의 사랑을 암과 연결시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에로스를 암과 연결시켰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에로스에서 암이 꺼내져 나왔을까? 그랬을 때 나타나는 에로스는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영원성이 페이지가 4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영원성이 무언가를 멈추지 않게 계속 유지시키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학교 학생들과 하리학교 학생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아시는 게 하리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참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 사랑이 그냥 즐김 아니면은 시혜적인 뭐 선생님이 베푸는 사랑 아니면 우정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안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혹시 어제 우리가 그 통나무 나르는 영상 보신 분? 부모님들이 되게 재밌는 게 자기 자녀가 나오는 영상을 주로 보시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에 자기는 안 봤지만 자기 자녀가 나올 수 있는 동영상이 되게 많아요. 놓치는 동영상들이 많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통나무를 나르는 것을 보면 흔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무언가가 통나무를 나르는 일을 왜 얘네들이 하지? 아니면 이것을 왜 얘네들이 하지? 개를 짓는 일을 왜 얘네들이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단순하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베푸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교육을 준비했어. 너희들에게 베푸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 통나무의 그 영원성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게르가 남겨져 있는 그런 영원성. 뭐 물질적인 것은 어느 순간 이제 부패되어서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남아있는 그 기억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돼서 남아있는 그 언어적인 그 차원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거에서도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잘 전달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혼자서 작동하지 못합니다.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에로스가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본능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죠. 한번 작동되면 어떻게 되죠?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거를 우리는 흔히 뭔가가 육체적인 것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만
그래, 그 결과 나타난 뭐 출산도 있죠. 사람에서는 그런 것들이 출산이 단순하게 뭐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만 내가 또 다른 내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도 마찬가지죠.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나의 그 다음 세대를 남기잖아요. 나의 씨앗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자기를 작동시키는 동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에로스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 근데 이 일이 단순하게 오늘 하고 내일 정리되는 일이 아니죠. 영원히 남는 우리 카페 글도 있잖아요. 영원히 남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아이들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얻게 되는 그 희열감이 그냥 일반 공부에서 단순하게 시험 봐서 채점해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성취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렸을 때는 하리스학교 아이들이 주로 숲에서 생활하면서도 커서는 무언가가 또 아이들이 남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집짓기를 한다던가 무언가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일반 교육기관에서 생각하는 그냥 만들기 조형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자기의 삶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 교실 안에서 너 이거 한번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저 다리를 사람들이 건널 거예요. 동생들이 건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가 후배들이 건너게 될 그 다리.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있던 그 다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 그런 하리학교라는 존재가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닌 거죠. 나의 목숨까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것이죠. 선배들한테 하리학교가 그런 학교였었거든요. 정말. 비가 오면은 너무 걱정되고 눈이 와도 너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눈이 와도 걱정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하죠. 그렇게 하리학교를 사랑을 해요. 근데 그거랑 알미 무슨 상관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알게 됐어요. 사랑을 하면 내가 저절로 움직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자기 만족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는데 제목은 뭐였죠? 에로스로부터의 알미잖아요. 그럼 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원고가 없어서 아까 엄청 버벅댔는데 두 번째 게 제가 이미 했단 말인데요. 아름다운 것 안에서 산출은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산출은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을 산출하길 원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산출이에요. 여기서 흔히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갖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학에서 아름다운 것은 여기 어머님들처럼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철학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개별적인 개별자들을 존중을 하면서 너가 하는 것이 다 괜찮아, 의미가 있어. 그런 결과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그 페미니즘처럼 여성을 존중하는 그 과정이 여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치닫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아이들도 너가 더 중요하지 부모가 뭐가 중요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혹시 사기열정 강연 다섯 번째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영상 보셨나요? 거기 동영상에 부모님 여기 아이들 그 10세 이상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동영상에 토론을 시켰었어요. 어떤 토론을 시켰었냐면 그 어떤 사건이 오자서 열전이었었거든요. 부모가 무언가가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한 거예요. 충신으로서. 근데 왕은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게 되면 그 자식들이 굉장히 똑똑한 자식들인데 자기한테 복수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너희들 오면 네 부모 안 죽이겠다. 안 오면 죽일 거야. 어떻게 할래?
하고 서신을 보냈죠. 그걸 토론을 시킨 거예요. 너 갈래 안 갈래? 갔을 것 같은 자녀. 나 그래도 아버지 살리러 가겠습니다. 가지 않겠다 했던 자녀 누구일까요? 아, 맞습니다. 여기 홍지연 신혼인권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추후를 도모해야죠. 응? 가면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제가 힘을 키워서 뭐 어쩔 수 없죠. 같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지연이 예시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에서 아버지가 자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은 거 원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 차 안에 붙여놓은 거 보면 우리 자녀부터 살려주세요 써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마천은 지금 우리 지연이랑 우림이 생각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위한다고 아이를 높여주는 것이 그게 정말로 맞는 교육인가, 그거면 충분한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고자 싶어하는 열망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11살인데 7살한테 배우려고 애들이 쫓아가면서 나한테 가르쳐줘 할까요? 배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권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권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에 대한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놓쳐버리니까 얘네들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이따가 교수님 핸드폰 하실 거죠. 핸드폰에 대해서 핸드폰이 가르쳐줘요. 그렇죠. 예전에는 시어머니 위치가 더 높았어요. 왜냐면 자녀들 키우는 방법을 며느리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가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부모에 대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셨던 그 부모님들에 대한 지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대학 교수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강의를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믿음,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나한테 배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이라고 했을 때는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산출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하려고가 그러면은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겠죠. 흔들릴 수도 있죠.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미 이 자리에 들어섰잖아요. 내가 이미 이 자리에 들어섰는데 의심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가 이 자리에 발을 디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돌다리가 나를 죽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왜냐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한 공동체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전달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곳, 내가 따르고 싶은 그 존재,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 안에 산출이에요. 아까 신화 말씀드렸죠. 자신이 가난한 신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풍요로운 신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가 풍요로운 신이 이 하례학교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것도 정우가 그랬대잖아요. 엄마, 하례학교에서는 힘을 키워야 돼.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 힘을 앞으로 키워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례학교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례학교에서 욕망하는 것들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우는 하례학교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출되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아름다운 것들과의 만남, 관계 맺기에 대해서 산출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늘 있음.
영원성이 있죠. 늘 있음. 그냥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개별적인 존재가 그런 존재이거든요. 제가 그 델덕부나 아니 보리스나 그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사적인 존재로 있지 말아라 제발. 공적인 존재로 뛰쳐나와라. 사적인 존재로 있을 때 너희들이 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의미화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100번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그것은 그냥 너희들이 쑥닥거림으로 끝난다. 이게 틀리든 맞든 이게 잘못되든 밖으로 나와서 부딪히면서 공론화 시켜야지 그것들이 너희들을 뭔가 새로운 것을 산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늘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추구되는 거. 그냥 내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냥 육체의 근육 길러주고 끝이야 라고 했을 때는 욕망이 계속 유지될까요? 유지되지 않을까요? 안 되겠죠. 꾸준함, 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언어가 발달되지 않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언어가 발달된 아이들은 언어에 집중해서 사태를 직면하는데 언어가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체계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닐 때는 그 상황, 공간에서 나타나는 그 느낌으로 아이들이 몸으로 흡수해서 받아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전달돼요.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애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늘 있음에 대한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죠. 욕망으로부터 알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 욕망은 없음에서 있지 않은 것에서 나타난다고도 생각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치우쳐서 내가 없기 때문에 추구한다, 내가 있기 때문에 추구한다 라고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욕망은 지혜와 무지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없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다고 할례학교를 홍보해도 할례학교에 대한 알미 없는 그들은 몰라요. 그게 도대체 어떤 곳인지 상상조차 못한다니까요. 이것처럼 지혜와 무지 사이, 그리고 지혜 사람이 추구하는 알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여기 써져 있는 글자를 아는 정도의 그런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을 깨친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넘어 그가 공동체 속에서 나아가게 한 신념이 바로 이렇게 욕망으로부터 나타나는 알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요, 나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뒤늦게 그 큰아이를 여기 할례학교 데리고 온 거 아시죠? 굉장히 소박한 아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를 바라지 않았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이곳에서는 아이가 꿈을 꾸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게 대학을 좋고 나쁘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내 삶에, 자기 삶에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 내가 욕망하는 게 있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사회로 나갔을 때 저는 제가 할례학교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집안일을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셨죠. 저는 바울이를 할례학교에 보낸 것만으로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자기 삶,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있고 열심히 살고 꾸준하게, 그리고 오름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개인이 중요하죠. 할례학교에서는 개인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제 큰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언가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사실 공동체의 문제예요. 개인이 아니라 제발 공동체를 생각을 하라. 너가 아니라 너 주변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할례학교 목표랑 방향성은 되게 선명하거든요.
너 한 사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너 한 사람 아니라 학교까지도 너가 책임지고 풀을 수 있어야 돼. 라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런 것을 누가 이 아이에게 그런 공동체 욕망을 얘에게 심게 하겠어요. 그쵸? 일반 교육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죽지 않는다는 알미 또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쉽게 문장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게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 전에 준성이 이야기 한번 들으셨죠?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교에 찾아가서 나의 힘듦을 호소하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힘들 때 학교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얻었던 그런 마음, 내가 거기에서 생활했었던 그 기억, 그리고 카페의 그런 역사적 기록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 갈등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쏙쏙이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고향 같은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아이들은 굉장히 축복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직관이에요. 알매 통로가 되는 직관. 제가 예전에 한번 직관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 직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하 하는 한순간에 알미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직관적으로 무언가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는데 얘는 왜 이렇게 뭔가가 성장하는 게 안 보일까,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최종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직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이 앞에 사례가 있는데도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은 알지 못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중세에는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마녀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불이라는 것이 발견된 이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자들을 계몽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나타났죠. 불안은, 두려움은 알지 못한 것,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직관되면서 내가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전에 모든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가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학생들에게 불러다가 강연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재와야 영재 아닌 아이들을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다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온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타고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노고가 쉬운 것을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많은 힘들었던 경험들. 우리 하리학교 회장 이제 6월 달에 또 선출되는데 하리학교 회장 아무나 못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회장하고 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언가의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에 대한 무언가의 자기에 대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그 축적된 자기 삶의 뭔가 철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리학교 회장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 모든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사랑하는 그곳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그런 모든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 속에서 살면서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그 추구하는 욕망과 연결되면서 이런 선배들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났죠? 그렇죠? 여기 제가 이 원고로도 사실은 이 원고 제가 2년 전에 작성했던 원고이긴 한데, 제가 사실 요즘에는 이거 플라톤이 아니라 헤겔과 아도론을 연구해요. 근데 방향은 다 똑같아요. 하리학교의 정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학교는 왜 이런가. 그리고 이번에는 했던 게
한의학교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사랑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단순하게 그냥 그 시혜적인 베풀어주는 사랑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에로스적인 사랑. 그 안에서 나를 산출하고 또 다른 나를 영원히 산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또 아이들을 욕망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안에예요. 이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했다면 그 가운데 가장 이곳이 아름답다라고 믿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하고 싶고 욕망하고 정말로 충실하게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